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내렸던 반면 나스닥 홀로 0.23%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시장이 주시하고 있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10월 비농업 일자리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10만 5천 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11월 비농업 지표는 전월 대비 6만 4천 건 증가하며 컨센을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11월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2021년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6%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고용 침체도 시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숫자가 다음 달 금리 인하 명분을 줄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나스닥 홀로 반등에 성공한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고용지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자동차 판매 부진 때문에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뒤 관련된 내용들 글로벌 이슈 브리핑 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메모리 분야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이 AI 수익성 논란을 잠재워 줄 수 있을지 결과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어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AI 버블 논란이 증시의 발목을 또다시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물가, 고용 같은 굵직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은 마치 요즘 날씨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외인들이 2거래일 연속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도 참 아쉬웠는데요. 오전장보다 오후 들어서 증시의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연말에는 붉은빛이 가득한 산타 랠리를 기대했는데 우리 증시에는 파란불만 가득했는데요. 코스피는 결국 4,000피를 내줬고요. 코스닥도 920선 아래로 내려온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이렇게 파란불이 가득한 증시에도 K컬처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K뷰티, K푸드, 그리고 K팝까지 이렇게 K열풍이 그나마 우리 증시를 지탱해 주었는데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까지 잘 나오면서 점점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증명이 됐습니다. 반면 시장을 짓누른 건 이번에도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AI 수익성 논란이 전일에 이어서 어제장에도 우리 반도체 투심을 짓눌렀는데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9%, 4.3% 밀린 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 그리고 계속 강했던 로봇주들도 어제 일제히 밀렸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복잡한 시장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려면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시겠죠?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이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한 이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또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잠시 뒤 시작될 우리 시장의 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트렌드 섹터까지 알차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생방송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의견 같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소라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코스피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연말이라 빨간 옷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파란불로 가득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일제히 파란불 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죠. 코스피 2.24% 강하게 밀린 3,99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우려와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에 결국 4천선이 무너져 내린 건데요. 이렇게 4천선이 무너져 내린 건 10거래일 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 2.42% 강하게 빠진 91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보실 텐데요. 개인이 홀로 1조 원 넘게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개인이 3,984억 원, 기관이 11억 원 사들이는 가운데 외국인 홀로 3,5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이슈 두 가지 모두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 코스피 4천선 붕괴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4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하락은 연이은 하락세로 더욱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코스피는 2.24% 하락한 3,999선에 장마쳤죠. 이 하락의 주된 원인은요. AI 산업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진 데 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부진과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중국 경제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33%, 삼성전자는 1.91% 강하게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외화수합 계약 연장 소식입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외화수합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 연장의 핵심은요, 환율 안정장치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죠. 외화수합은 국민연금이 달러를 필요로 할 때 외환시장에서 바로 거래하지 않고 외환당국과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인데요. 이 계약을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환율 변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계약 최대 한도는 650억 달러로 유지하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요. 기금의 수익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이번 계약이 환율 안정과 시장 불안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이슈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정말 겁에 질린 시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반도체 섹터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파란불 켜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1.91%, SK하이닉스 4.33%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쉽지 않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5.54%, 포스코 퓨처엠 7.49%, 삼성 SDI 3.14% 강하게 빠지며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조선주도 아주 큰 하락세 보였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3.32%, 그리고 하나옵션 4.06% 크게 빠졌습니다.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63% 급락했고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개 함께 체크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현대약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현대약품은 마이녹실로 유명한데요. 주가는 11% 넘게 상승하며 7,0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급등은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 대통령은 탈모를 이제 미용이 아닌 병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도 제한하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다라고 밝혔고 시장에서는 제도적 변화와 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며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약품은 마이녹실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APR입니다. 네, 미국 불프 기간 동안 APR이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아마존에서 열린 불프 기간 동안 메디큐브는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에서 4종이 12건, 그리고 7종이 52건에 올랐습니다. 특히 제로 모공 패드는요,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뷰티사 울타뷰티는 지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어닝콜에서도 미국 불프 시즌의 K뷰티 매출이 아주 상당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PR은 유럽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메디큐브는 영국의 틱톡샵과 그리고 아마존에 입점했고요. 내년 초에는 유럽 주요 국가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의 부츠, 그리고 이탈리아의 DM 등에서 오프라인 판매도 진행 중입니다. APR은 신제품 부스터 V롤러 헤드를 출시하며 기술력 강화와 연구 개발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 덕분에 APR은 어제 5.2% 강하게 올라주며 화장품주들 사이에서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AI 시그널 지금까지 특징주 2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AI 시그널 2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정부가 초전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초전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로 의료, 에너지, 그리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고온 초전도 자석 기술을 고도화해 핵융합과 암치료 가속기, 항공기 등 실용화 기술을 5년 내에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반적인 시장 하락 속에서 비츠 로테크 10.08%, LS 에코에너지 8.16% 급락하며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들은 초전도체 발표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로봇입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이슈로 좋은 흐름을 보여왔던 로봇주였지만 어제는 불안한 시장 분위기와 아이로봇의 파산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전체적으로 급락세 보였습니다. 아이로봇은 2000년대 초반 로봇 청소기 바로 룸바를 출시하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한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청소기 회사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가격 인하와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와 아마존과의 인수 협상이 무산된 점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15일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신청을 하며 경영권은 중국의 피세아 로보틱스에 넘어갔습니다. 아이로봇의 파산은 이렇게 로봇 관련 주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DIC 11.55%, TPC 11.54%, 유일로보틱스 9.97% 일제히 하락 마감하며 로봇주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AI 키워드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6일 미국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라는 통계가 공개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건데요. 지수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 0.62% 내린 48,11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S&P 500 소폭 내린 0.24% 빠지면서 6,8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일하게 오른 건 바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0.23% 소폭 오르면서 23,111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술주 혼재된 흐름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라클과 팔란티어 2% 안팎 올랐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AMD가 강세, 뮤와 퀄컴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도 소폭 올라졌죠. 네, 디인포메이션 발 소식에 따르면요. 2027년 가을까지 최소 7개의 신규 아이폰을 신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첫 폴더블 폰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요. 20주년 기념 모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차 섹터 보시면요. 테슬라 3%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52주 신고가 돌파 기대감 속에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코앞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화이자 매출 정체 전망에 낙폭이 컸고요. 여기에 일라이릴리와 존슨앤존스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금융은 JP모건 등 은행주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자산운용주와 보험주 소폭 올랐습니다. 에너지는 엑소엠과 CBX 중심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만나봤습니다. 네, 11월 고용지표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노동시장이 약간 둔화된 신호 보이긴 했지만 크게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시장은 빠르면 내년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물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연됐던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하락했고요. 48,114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3% 상승, S&P 500 지수는 0.24% 하락한 채 6,800선에 마침표 찍었습니다. 시장은 이번 지표가 침체도 회복도 아닌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이 노동시장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내년 1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또 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1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24%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엇갈린 시그널을 보내자 오늘 미 국채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된 직후 4.1%로 떨어졌다가 다시 4.19%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내림세로 전환했는데요. 지수만큼이나 변동성이 참 컸던 이 국채 금리였습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1% 안팎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금선물, 은선물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 애매한 고용 지표를 소화하면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금선물은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이 은선물은 0.13% 또다시 상승하면서 63달러 선을 지켜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달러 인덱스는 오늘 둔화된 고용과 소비를 소화하면서 약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98달러 선에 그래도 머물러 있었는데요. 장중 97달러 선까지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큰 낙폭을 그렸던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달러 약세로 비트코인은 2.6% 상승했고요. 다른 알트코인도 1% 내외에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가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어제장에서 강했던 이 헬스케어주는 1.28% 빠졌습니다. WTI가 55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이 에너지 섹터도 3% 가깝게 하락했고요. 그래도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의 소비재주는 상승불을 켰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 개장 전부터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투자 축소 방침을 밝힌 데다 테슬라에 대한 TP 상향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된 건데요. 장 막판에는 독일 공장 투자 계획까지 전해지면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한 곳에서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공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간밤에는 2.86% 상승한 채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메타는 오늘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메타는 앞으로 숏폼 영상의 유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3분기 실적도 매우 잘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구글은 광고와 클라우드는 안정적이지만 이 AI 경쟁에 있어서 수익화 부담이 있어서 오늘 0.54% 밀린 채 마침표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밤 팔란티어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팔란티어에 대한 강력한 매수 의견을 확인해 줬기 때문인데요. 목표가를 무려 255달러로 유지해줬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는 187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 또 소매 판매,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까지 붕괴된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차근차근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부진한 비농업 고용지표를 주시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연됐던 11월 비농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시장이 예상보다 소폭 상승한 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4.6%로 치솟으면서 노동시장이 분명히 둔화된 흐름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노동통계국은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월 대비 6만 5천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4만 5천 개 증가였는데
부문별로 보면 11월 고용 증가는 대부분 건설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는 점까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4.6%로 9월은 4.4%가 나왔었거든요. 무려 0.2%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위원들은 올해 말 4.5%를 예상했는데 이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지난 넉 달 동안 0.1%포인트씩 올랐는데 4달 연속 상승은 2009년 6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인력이 증가했다는 좋은 이유 때문이지 일자리가 감소해서 실업률이 높아진 점은 아니라는 점까지 짚어봅니다. 여기에 10월 고용도 일부 발표됐습니다.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0만 5천 개 감소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이번 보고서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1월 FOMC에 앞서서 1월 초에 발표된 12월 고용 데이터가 연준이 단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 페드에 대한 통화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선물 지수가 살짝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이는 금세 되돌려졌습니다. 12월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이 고용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겠고요. 추후에 나올 결과도 체크하시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매 판매 지표와 PMI 지표 결과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 시장에 아주 복합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갑은 열렸는데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소매 판매와 PMI 이 두 지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10월 소매 판매 결과입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전월 대비 0%, 그러니까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미국 소비가 드디어 꺾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동차 판매가 줄고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수치를 깎아먹은 탓입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 실제로 GDP 산정에 들어가는 핵심 지표인 컨트롤 그룹을 봐야 하는데 이 수치가 무려 0.8%나 급등했습니다. 지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인데요. 이 백화점, 온라인 쇼핑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 엔진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맘 편히 낙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소비의 질을 보면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뚜렷했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고소득층은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지만 이 저소득층은 고물가에 짓눌려 지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쇼핑 시즌 할인 행사에는 반응하겠지만 이 소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붙는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인 PMI 지표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지수 모두 예상치를 밑돌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더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건 바로 가격입니다. 경기는 식어가는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으로 관세를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게 결국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즉 인플레이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연준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소비가 이렇게 좋으니 금리를 빨리 내릴 명분은 약해졌는데 동시에 기업들은 성장 둔화라는 고물가라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 고용지표와 더불어 시장은 여러 가지 혼재된 경제지표를 소화하면서 장중 변동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그야말로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간밤 WTI 가격이 하루 만에 3%나 가깝게 급락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55달러 선을 붕괴됐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유가가 이렇게 힘없이 추락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임박했다고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이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다시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둘째, 감산만 하던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증산으로 방향을 튼 것도 공급 과잉 우려를 키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 석유 시장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과잉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아진 유가, 우리 시장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업종별로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웃는 쪽은 항공주와 전력주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비용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항공이나 한국전력 같은 기업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는 쪽은 정유주와 또 건설주가 될 수 있겠는데요. 기름값이 싸지면 재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S오일이나 또 중동 발주가 줄어드는 건설기계 섹터는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그래도 낮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1월 FOMC 회의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개장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글로벌 시장 분위기 체크해 봤고요. 이제 시장 시선을 국내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 먼저 유럽 그리고 내연기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유럽발 정책 변화가 찬물을 끼얹은 건데요. EU가 2035년까지 내연차를 퇴출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법안은 2035년까지 이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해서 결국 모든 내연차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U가 강력히 추진해오던 내연기관차 금지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딜의 상징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전기차 판매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6%나 급증했고요. 신차 시장에서 이 16%를 전기차가 차지할 만큼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셌습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전기차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즉, 내연차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이 법안의 공백을 틈타 시장의 점유율을 다시 갖게 되는 이 흐름이었죠. 유럽연합의 완성차 회사들은 이 중국의 공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반대 로비를 계속 펼쳐왔고요. 결국 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10%까지 내연차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이 결국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에 2차 전지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밀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5%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모두 8% 가깝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최근 ESS 수주 모멘텀 속에 2차 전지 업종 이 회복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보일지 개장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로봇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주도주 자리를 넘볼 정도로 강했던 로봇주 어제 하루는 이 외신 기사를 소화하면서 밀렸습니다. 바로 미국의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경영권은 이 회사의 부품을 공급해오던 중국 업체에게 넘어갔습니다. 파산 신청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이 아이로봇 주가가 무려 72%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 하락세에 다른 로봇주들도 급락을 하면서 아마존도 1.6% 빠졌습니다. 이 흐름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8% 하락, 로보티즈도 6.87% 하방 압력받은 채 거래에 마침표 찍었는데요. 이 산업용 협동 로봇인 DIC도 무려 11% 밀렸습니다.
최근 로봇주는 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로봇 산업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이 발령을 검토 중이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도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로봇을 포함한 산업에 150조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까지 겹치면서 로봇주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지 귀추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저희 어제장 분위기 자세히 살펴봤고요. 지금 개장한 지 4분 지나가는데 저희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 비즈니스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 우리 시장은 현재 오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혼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6% 하락한 채 3,995선, 4,000피 아래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음전했네요. 0.06% 마찬가지로 하락한 채 9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졌었는데 오늘 오전장에서도 외국인들 현재 현선물 시장에서 물량 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2,500억 원 넘게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도 429억 원 물량 덜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2,900억 원, 3,0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면서 그래도 지수 방어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1,7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기관 양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빠졌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현재 1.07%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10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방향성 찾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밀렸었는데 여전히 0.96% 밀린 채 4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시가총액 상위단 대부분 파란불이었는데 유일하게 거의 빨간불이었죠. 현재 1.17% 밀린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파란불이고요. 기아는 0.33%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닥 상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에코프로와 HLB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현재 1.3%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각각 1% 보합권에서 거래 방향성 찾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상황, 오전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이하연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허유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미국에서는 AI 거품론이 또다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맞물리면서 약세장을 그려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거래일 만에 4,000선을 밀려냈고요.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급락한 3,999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렇게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낙폭이 컸고요. 코스닥 역시 2% 넘는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470원 후반까지 오르면서 약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검은 화요일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어제장 우리 증시, 그 와중에도 조금 버텨주었던 트렌드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트렌드 섹터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제약바이오, 전선케이블, 또 화장품, 음식료 이렇게 4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자세히 짚어보시죠. 어제 제약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발 호재로 주목을 받았던 테마성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탈모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하지만 유전성 탈모는 급여 대상이 아닌데요. 따라서 유전성 탈모도 급여 대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면서 어제 탈모 관련 제약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네, 이래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의 대량 생산에 성공한 업체인데요. 29.87% 급등을 했습니다. JW 신약 같은 경우에도 유전, 출산, 지루성 피부염 등 탈모 원인발로 인해서 처방이 가능한 다양한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부각되면서 어제 엄청난 26%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프롬바이오, 현대약품 등 탈모 관련주 전반으로 개인 매수세가 쏠린 하루였습니다. 또 어제 대통령은 비만 약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까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치료제 중심의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쏠린 하루였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섹터는 전선, 케이블 섹터입니다. 팍스 실리카가 본격화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인데요. 자세히 짚어보시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신규 경제동맹 이 팍스 실리카는요.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우방 8개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경제 동맹을 구상한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도 포함인데요. 이러한 팍스 실리카 수혜 섹터로 전선 케이블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전선 케이블 섹터 종목들 일제히 강세였는데요. LS전선이 미국에 1조 원을 투자해 히토류 연구자석 공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선 소재부터 전략 광물까지 밸류체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도 되면서 LS그룹 계열 전선주와 또 중소형 전선 케이블 종목주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또 풍력 발전기, 로봇, 전투기 등 첨단 산업이 전반적으로 필수적인 소재인데요. 현대 글로벌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LS전선이 미국의 히토류 공장을 세우게 된다면 미국은 물론 한국 에너지 안보 및 공급 다변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 보시면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지주사인 LS를 통해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LS 어제장 보시면 3% 넘는 급등세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관련 종목으로서 TMC, 가온전선, 대한광통신, 키스트론 등 이런 관련주들 동방강세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전선 케이블 관련주들 이렇게 조금 오름세 탔다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또 어떤 섹터가 괜찮았을지 세 번째 트렌드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어제 화장품주 K뷰티의 유럽 시장과 또 유럽 시장 확장과 또 한영 FTA 개선 타결 소식이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K뷰티 대장주 APR은요, 미국에 이어 유럽 아마존을 통한 온라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아마존 마케팅을 담당할 이러한 현지 언어 인력까지 채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럽 시장을 공략할 것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미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메디큐브 제품이 뷰티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에 오르는 등 성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같이 온라인 성공 모델의 유럽 확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APR 주가 살펴보시면 5.18%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렇게 꾸준한 급등세 탔다라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K뷰티 대장주로서도 위상을 굳힌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편 화장품 섹터에 호재로 작용한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2년 만에 협상 끝에 FTA가 드디어 협상 타결이 완료된 건데요. 이번 개정 협상으로 인해서 K뷰티 화학 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러한 호재 속에서 화장품 섹터들은 이렇게 대부분 빨간불을 켠 채 마감을 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이 같은 한미 FTA 개선 효과는 화장품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K푸드, 이렇게 음식료 전반에도 훈풍이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어서 음식료 섹터도 알아보시죠. 어제 시장에서는 FTA 개선에 따른 K푸드 원산지 규제 완화와 또 글로벌 수출 호조가 맞물리면서 음식료 섹터 역시 주목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FTA 협상으로 만두나 떡볶이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원재료가 한국이나 영국이 아닌 제3국일지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게 되면 영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음식료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양식품 보시면 삼양식품의 대표 식품 불닭볶음면이죠. 이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서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또 한 번 부각이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은 글로벌 SNS 중심으로 확산된 불닭 챌린지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K푸드를 대표하는 히트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죠. 따라서 현재 삼양식품 해외 매출의 약 80%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불닭은 수출 실적을 굉장히 잘 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닭의 인기는 관련 밸류체인 기업 속에서도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S&D는요, 삼양식품의 불닭 소스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불닭볶음면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제 역시나 이 불닭이 관련해서 오르면서 이 S&D도 함께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음식료 전반 섹터의 투자심이 자극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한영 FTA 개선 효과로 인한 K푸드 수출 기대감, 또 이렇게 면비디아라고 불리는 불닭볶음면의 꾸준한 흥행과 또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성장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음식료 섹터까지 이렇게 잘 갔다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남은 일정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풍요한계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오전 6시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우리 반도체 시장의 방향성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현지 시간 18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11월 CPI 지수가 남아있고요. 19일에는 한국의 P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BOJ의 금리 결정까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너무 진짜 연말입니다. 성탄절 휴전까지 짚어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소 아쉬웠던 어제장을 뒤로하고 복귀를 해드렸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말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시장 분석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캐스터 허유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0.06% 상승한 채 4,02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음전했네요. 0.02% 약보합권에 9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이전과 비슷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